자, 수열은 그냥 수를 나열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규칙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의 목적상 규칙이 없는 수를 나열한 거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규칙에 따라 나열된 거를 갖다가 그것만 공부하겠다라는 거고, 일정한 규칙이 없이 나열된 것도 수열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교육 목적상 여기에서는 규칙이 있는 것만 다루겠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지?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이 있다. 집합의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늘어놓은 수가 유한계면은 유한수열. 뭐 끝없이 만약에 늘어났다. 예를 들면 얘들아 자연수 같은 것도 수열이에요. 1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씩 더해서 1씩 더해가지고 한없이 있는 수의 나열이잖아. 그치? 3의 배수도 마찬가지겠죠? 3부터 시작을 해서 3씩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수를 나열한 거니까. 그래서 뭐 유한수열, 무한수열 그렇게 뭐 보시면 되고요. 뭐 규칙을 찾아보고 7번째 항을 구해봐라.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초등학교 문제들이니까. 수열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얘들아 일반항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뭐냐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수열이 나열이 된다라고 한다면 임의의 n번째에는 어떤 수열이 어떤 값이 있겠느냐. 일반적으로 수열의 각 항의 번호를 붙여서 맨 앞에 있는 건 우리가 A1, A2 이렇게 하고 임의 n번째에 있는 수열을 우리가 AN이라고 하고요. 그 AN의 값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수열의 AN 기호를 이렇게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얘도 말 그대로 처음 새롭게 배우는 단원이다 보니까 약간의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크게 신경 안 쓰셨어요.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거는 꼭 짚고 얘기하고 대충 넘어가는 거는 듣다 보면 그냥 다 알아들어요. 별거 아니니까. 자, 수열의 항을 첫째 항부터 네 항까지 나열하시오. 여기 n에다가 1, 2, 3, 4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런 뜻이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여기다가 1, 2, 3, 4 넣어가지고 나열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1, 2, 3, 4 넣어가지고 나열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돼. 알겠니? 우리가 얘들아 이 수열 단원에서 수열 단원이 4개 단원이에요. 4개 단원인데 첫 번째 단원이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등비 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라는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이제 뭐 이런 단원이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와 수열의 귀납법 이거거든. 근데 등차하고 등비 이걸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로 다룰 거고, 등차하고 등비는 등자가 같을 등자야. 차자는 차이가 같다 이런 뜻이고요. 항이 여러 개 있으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뺀 거하고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뺀 게 같다 이런 뜻이야. 차이가 같다. 이러한 등차 수열 이제 오늘 공부할 게 이건데 그게 이제 이러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일반항이. 이러한 모양으로 나오는 거는 여기 n을 x로만 여러분이 보시고 얘를 y로만 보시면 너무나도 쉬운 몇 차 함수? 1차 함수 언제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다시 돌아가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제 공부할 거야. 등차수열은. 등비수열은 비가 같아. 얘들아 비의 쉬운 말이 뭔 줄 알아? 곱하기 나누기를 우리가 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곱하기 나누기 이 등비수열은 결국에는 이러한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똑같이 얘를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내가 잡아주면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뭐야? 지수함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그렇게 매칭시켜가지고 수업을 시킬 거야. 알겠지?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지. 지수 쪽에 이렇게 x가 n이 있느냐? 이렇게 1차에 n이 있느냐? 2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열의 일반항 AN 구해보시오. 이런 거 그냥 지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지금 등차나 등비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수열 말하는 거야. 안 하셔도 된다고. 안 하셔도 돼요. 자, 등차 수열. 그냥 가봅시다. 등차 수열. 자, 같다. 차가 같다.
이런 얘기야. 여기 볼게 얘들아. 2, 4, 6, 8 이렇게 나가는 수열 있다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얘를 A1, 얘를 A2, 얘를 A3, 얘를 A4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쭉 가보면 A n번째 무언가 어떤 값이 있겠지. 그쵸? 우리가 이 n번째에 있는 얘를 갖다가 앞에서 말한 일반항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일단은 등차 수열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을 때 4에서 2를 뺀 거나 6에서 4를 뺀 거나 8에서 6을 뺀 게 똑같다 이런 뜻이야. 이렇게 똑같은 게 차이가 같다. 너를 등차 수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알겠지? 자, 우리가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항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두 번째 항이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어떤 변화? 플러스 2가 더해졌죠? 마찬가지 이렇게 플러스 2가 더해졌고 플러스 2가 더해졌어. 그치? 즉 얘는 얼마씩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거야? 이씩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거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공차라고 부를 거야. 공차라는 거는 공통인 차를 말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공차는 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D 값이 뭐가 되겠어?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 얘들아? 2의 배수는 차이가 얼마씩입니까? 2씩이죠. 3의 배수는 차이가 얼마씩이에요? 3씩이에요. 5의 배수는 차이가 얼마씩이에요? 5씩이에요. 이게 공차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A에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지금 조금만 더 첫 시간이니까 자세히 설명하고 바로 갈게. 자, 이 A2는 얘들아 뭐냐면 쌤이 이렇게 간 게 2라 그랬고요. 우리가 얘를 D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거니? 한 번 더한 거지. 세 번째는 첫 번째 항에다가 D가 한 번, 두 번 더해지니까 2D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첫 번째 항에서 D를 세 번 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쭉 가서 n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여기 보니까 이 넘버보다 하나 적게 D를 곱해서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n번째는 n-1번에 D를 곱해서 더한 거가 되겠지. 맞죠? 얘가 4일 때 얘는 3이었으니까 얘가 3일 때 얘는 2였고 얘가 2일 때 얘는 1. 그럼 얘가 n이면 얘보다 하나 작은 거를 D 곱한 거에다가 A 더한 거. 이 얘기지.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AN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여기 있는 A는 첫 번째 항이니까 무슨 값이야? 변수야? 상수야? 상수지. 자, 여기 있는 D는 상수야? 변수야? 상수지 얘도. 왜냐면 뭔가 수열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얼마큼씩 떨어져 있냐를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D도 상수야. 누구만 변수야? n만 변수지 n만. n은 5번째 항이 될 수도 있고 10번째 항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몇 번째 항이냐라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x 역할 해줄 거야. 어쨌든 자, 그래서 선생님이 n에 관한 식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곱하니까 dn 하시고요. a-d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즉 일반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공차 곱하기 n에다가 무언가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n에 관한 1차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n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쉽게 알아들으면 이런 말이야. 자, 1, 3, 5, 7 이렇게 있어. 자, 이거에 나는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네는 공차가 얼마입니까? 공차라는 거는 몇 칸씩 떨어져 있냐? 그거 말하는 거야. 2칸이지. 그럼 선생님이 아까 AN이라는 게 DN 정확히 말하면 A 빼기 B인데 그냥 블라블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일반항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나는 공차가 얼마인 거 알아? 2인 거 알아. 그러니까 2n 일단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겠어?
그리고 뭐 해주면 되냐? 아,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누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러면 당연히 그걸 맞추기 위해서 빼기 뭐만 해주면 돼? 1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찾는 일반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럼 일반항이 왜 필요하냐? 1, 3, 5, 7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쌤이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얘가 A4야. 그치? 그러면 A 몇 번째가 됐을 때 얘가 100보다 클까? 이런 거 궁금한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러분이 다 써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일반항을 딱 구해버리면 아, 네가 100보다 커지는 n값이 나는 궁금해 이런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n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니? 2분의 100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50점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아, n이 51번째 항이 됐을 때 100보다 큰 수가 되겠구나 라고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무언가 어떠한 특별한 조건의 값을 원할 때 내가 이거를 다 나열하지 않고도 일반항을 알면 그 원하는 값을 내가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수업 중에 두 가지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아, 일반항은 내가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거야. 알겠어? 어떻게 구한다고 얘들아? D, N 일단 이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에게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몇 번째 항이 누구야 라고 말하면 여기 n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나오게끔 풀마 무언가를 조절해 주면 됩니다. 알아들으셨죠? 이거 첫 번째 아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등차 중앙이라는 건데 등차 중앙이 뭐냐면 여러분이 등차 수열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격이 일정한 게 등차 수열이야. 간격이 일정한 거야. 그 간격이 공차가 되는 거고. 알아듣겠지?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국영수 시험을 봤는데 85, 90, 95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간격이 일정하죠? 그러면은 평균은 누가 되겠니? 당연히 가운데 값이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A, B, C라는 등차 수열이 있어. 등차 수에 따르는 거는 간격이 일정하다는 거야, 간격이. 알겠지?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 B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B가 바로 뭐냐면은 A, B, C의 평균이야. 맞죠? A, B, C의 평균이 될 것이고 A하고 C를 더한 거는 이 양쪽 두 개를 더한 거는 가운데 거의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게 이거에 대한 대칭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칭 관계니까 얘는 누구 역할 할 거야? 중점 역할 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어? 이게 등차 중앙의 의미라고 보면 돼. 그러면 1, 3, 5, 7, 9, 뭐 11, 13 이거의 합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다 더하면 되겠죠, 물론. 그쵸? 근데 얘가 항이 좀 많거나 이 숫자가 크거나 그러면 불편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니네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간격이 똑같아.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애가 평균값이 되는 거야.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 값이니까 아, 네 번째 네가 뭐가 되는 거야? 평균값이 되는 거야. 그럼 네가 몇 개 있다고 보면 돼? 7개 있다고 보면 되니까 니네 합은 뭐가 되는 거야? 49가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제 그냥.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봅시다. 얘들아, A3이 있고요. A1이 있습니다. 얘들아, A3에서 A1을 빼면 이 결과물이 뭘지 한번 간단 잠깐 생각해 볼까? A3에서 A1 빼면은 뭐가 남을까? A3은 A에다가 D가 공차예요. 그건 알아야지. 공차가 몇 번 더해진 거야? 2번 더해진 거지. ED야, ED. 이렇게 ED. 그쵸? A1은 A예요. 자, 빼겠다는 얘기니까 얘네 없어지겠지. 누구만 남아? ED만 남아, ED만. 그쵸?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계산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넘버가 중에 넘버가 알겠지? 이 넘버 값은 바로 D를 나타낸다 라고 보면 돼. D의 개수 이해되겠어? 그럼 만약에 얘들아 A10에서 A7을 뺀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니? 3D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D의 개수 그러면 이런 것도 볼 수 있겠나? 아 그러면 너는 A4 빼기 이게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나? 돼요? 세 개 차이야? 세 개 차이야? 세 칸 차이야? 세 칸 차이야?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당연히 똑같지. 얘는 3D고 얘도 3D가 되는 거니까. 되셨어요? 일반항을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일반항을 구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일반항을 구하면 일반항이 약간 맞는 키야. 내가 원하는 거 다 알 수 있다고 알겠죠? 자, 봐봐 얘들아. 일반항을 구하려면 여러분이 뭐 알아야 돼? D를 알아야 돼, D를. 왜? DN이니까 일단. 그쵸? 그러면 여기 봐봐. 네 번째 항이 2고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란다 얘들아. 그러면 얘네 차이가 몇 개 차이나? 10항이고 4항이니까 빼면은 뭐가 됩니까? 6D가 되겠죠. 맞죠? 6칸 차이, 6칸 차이. D가 6개. 근데 그 값이 여기서 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12가 되겠다. 알아듣죠? 그러면은 D값은 뭐가 되는 거니? D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 그러면 일반항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4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여기다가 4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플러스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10이 되면 되겠죠.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게 일반항 얘들아. 일반항 구하고 나면은 뭐 첫 번째 항 구하시오.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너는 8이다. 공차는 뭐 마이너스 2다. 다 구했어 이렇게. 20번째 항을 구하시오. 여기다 20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18은 몇 번째 항이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10이 마이너스 18이 나오고 싶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왔다 갔다 하면은 2n이라는 게 28이니까 n은 14번째 항이야. 이렇게 푼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니? 자,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얘들아. 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라고? 1차 함수야. 왜 1차 함수냐면, 이 앞에 항을 x라고 보고, 이거를 y라고 보면 돼.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4, 뭐라고 보면 돼? 2라고 보면 되겠죠. 얘는 뭐라고 보면 됩니까? 10, 마이너스 10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요. 4,2니까 4,2 이 정도로 가면 이 정도라고 볼게요. 4,2 10, 마십이니까 이 정도라고 볼게요. 이렇게. 자, 얘가 4, 얘는 10, 어쨌든 얘는 2, 얘는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이어봐. 이렇게 있고 이거는 정의역의 범위가 뭐일 때야? 실수 전체일 때야. 그치? 근데 이 등차 수열이나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배울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당연히 뭐겠어? 누가 정의역이다? n값이야. n값. 몇 번째 항? 그럼 이 항은 당연히 얘들 2분의 1항이 있겠어 없겠어? 이게 상식적으로 없지. 첫 번째 항이 누구야? 두 번째 항 누구야? 세 번째 항 누구야? 마이너스 5번째 항 이런 말 있어 없어? 원칙적으로는 없지. 내가 계산상 뭐 써먹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정의역이 뭐인? 자연수인 1차 함수가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 쉽지 사실은. 그리고 이 기울기가 바로 뭐냐면은 얘야. 기울기가 바로 공차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뭐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기 위한 거리거든 사실은 이게. 알아듣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차 수열을 배우는데 뭘 막 대단한 거 어렵게 복잡한 거를 배우지는 않을 거. 물론 나중 가면 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일단은 출발 베이스는 우리가 뭐냐면 1차 함수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바로 공차가 되는 거고. 알아듣겠지? 응. 여러분이 1차 함수 식 구할 때 당연히 이 식만 내가 뭐 하면 알면 뭐 원하는 거 여러 가지 많이 구할 수 있었잖아. 그치? 막 원에서 막 거리 구할 수도 있었고 뭐 다 구할 수 있었잖아. 그거 똑같아.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항을 구하는 게 중요하고 일반항을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D값이 필요해. D가 바로 뭐야? 기울기야, 쉽게 말하면.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봐봐. 얘들아, 이제 이런 느낌을 좀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얘들아, A1하고 A3을 더했더니 1에. 이걸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렇게 풀어요. 원칙적으로는 등차 수열은 미지수가 A하고 D 두 개밖에 없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 예를 들면 A는 A 더하기 너는 A 더하기 2D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A5는 A 더하기 4D, A7은 A 더하기 6D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 지금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두 개밖에 없어. 누구하고 누구? A하고 D밖에 없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뭔가 어떻게든지 나에게 조건 두 개만 주어지게 되면 나는 그 미지수 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 아주 단순한 문제야, 이게.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풀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안 풀 거냐면 이렇게 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리기는 해. 당연하지. A하고 D에 관한 식 하나 나올 것이고 A하고 D에 관한 식 하나 나오겠지. 그럼 A하고 D에 관한 식 두 개니까 연립하면 A값, D값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냐? 나에게 주어진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지. 칸이 다 똑같아.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속도가 다 똑같다 그 얘기야.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얘는 우리가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A1 더하기 A3이네. 그러면 여기 가운데 누가 있어 얘들아? A2가 있겠지. 맞죠? 그럼 A2가 몇 개 있는 거가 똑같아? 두 개 있는 거가 똑같아. 중점. 그게 얼마라고? 2라고. 그러니까 A, 2는 1이구나.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게 나는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좋겠어요. 이렇게. 맞죠? 5하고 7이야. 똑같죠? 그러면 얘는 A6이 두 개가 얘란 얘기잖아. 그러면 A6은 21이네. 이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알아듣죠? 그러고 나면 얘네들은 니네 몇 칸 차이? 몇 칸 차이? 4칸 차이. 그쵸? X값이 4칸인데 Y값이 20개니까 공차는 5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AN이라는 친구는 5N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니까 꼬랑지만 쭉 맞춰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A10이라는 걸 여기다가 10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알아듣겠어? 여러분은 오늘은 이 관련된 문제 풀 때 일반항을 계속 구해보세요. 알겠지? 그런데 결론은 일반항도 꼭 필요할 때만 구할 거야. 마치 어떤 느낌이야?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 근을 구하시오 하면 근을 구해야 되지만 2차 방정식에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근을 구해서 그거를 더하고 있는 애가 누가 있냐고. 마찬가지야. 수학은 항상 최적의 풀이법이 좋아. 그치? 그럼 여기 보자. 얘들아, 내가 여기에서 봐봐. D가 5라는 걸 내가 알았어. 그치? 그런데 나에게 지금 뭘 구하래? A10을 구하래. 그럼 A10은 뭐냐면 A6에다가 D가 4번 더해주면 A10이 되겠지. 근데 D 한 번이 5라면서 그러면 당연히 21에다가 이거 4번 20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굳이 AM 구할 필요 없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선생님은 풀이는지 선생님은 주로 할 건데 여러분은 일단은 AN을 자꾸 구해본 연습을 하세요. 처음이니까. 알아듣겠지? 무조건 이런 조건에서 항 2개를 만들고
이 항 두 개를 가지고 AN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거 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A3에다가 18을 더했더니 A9가 됐대. A9 이거 아니죠? A9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얘들아, 이 18이 바로 뭐란 얘기야? 6D지 6D. 3에서 6번을 더해야 9로 갈 거 아니야. 반대로 얘가 넘어오셔도 되겠죠. A9 빼기 A3이니까 6D가 되겠지. 차이가 6개 차이 난다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럼 여러분이 18을 보면서 아 D가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그냥 바로 알아듣겠지?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하냐? A, 2, 3, 4네? 그러면 네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 있다는 얘기야. 간격이 똑같으니까. 얘들아 A1, A3, A5 이렇게 하더라도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지. 간격이 똑같으니까. 그게 참 중요해. 등차수 간격이 똑같구나. 똑같으면 가운데 거가 그 개수만큼 있는 거야. 맞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아 그러면 네가 3개 있는 게 이거니까 너는 7이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되나요? 그러면 A11은 누구냐? A3 7에다가 11 8개 얘가 몇 개? 8개 38에 24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야. 자 여기 볼게요. 자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조금만 관찰하면서 봐. 아 A1하고 A3이 0이야? 그러면 가운데 누가 있어? 그치 A, 2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A, 2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런데 그게 0이니까 아 A, 2는 0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15 값을 구하라겠고 이거의 값을 나에게 알려줬으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잘 봐 얘들아. A4든 A5든 A 뭐 100이든 간에 여기에 A는 무조건 몇 개 있어? A는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D의 개수가 3개, D의 개수가 4개, D의 개수가 99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아 A는 몇 개 있고 D는 몇 개 있고 네가 14 이렇게 봐야 돼. 왜냐면 얘는 앞에 있는 개수가 다르니까 규칙이 달라지겠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아 너 몇 개 있니? 하나. 너는 A가 2개. 그쵸? 너는 A가 3개 이렇게 되겠지. A는 무조건 하나씩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럼 너는 6A 이렇게 될 것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는 몇 개냐면 D는 너는 몇 개가 되겠어? 2개가 되겠지. 너는 3개씩 2개니까 6개가 되겠지. 너는 4개씩 3개니까 12개가 되겠네. 그럼 니네는 20개구나 라고 보면 되겠지. 20개 D 이게 바로 14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나는 얘하고 얘를 가지고 일단은 구해야 돼. 알겠지? 그럼 A2는 A 더하기 D가 0이라는 거죠. 맞죠? A2는 A 더하기 D니까. 그러면 뭐 6A 더하기 6D는 당연히 0이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14D가 14가 돼야 되니까 D는 1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A15라는 거는 A2에다가 13D가 되겠지. A2가 0이고 D가 1이니까 정답은 13이 정답이 될 수가 있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알아듣겠니? 이거를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까 얘들아? 자, 내가 A2를 알았잖아. A2를. 그쵸? 그럼 A2를 알았으면
얘는 A2에다가 뭘 더한 거야? D 하나 더한 거지. 잘 봐봐 얘들아. A3은 A2 더하기 D야. 근데 내가 A 값을 내가 어쨌든 0이든 뭐든 알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그냥 D라고 보면 되겠다. 맞죠? A4가 두 개거든? A4가? 그러면은 A4라는 거는 뭐냐면 A2에다가 ED야. 그쵸? A2가 0이잖아. 그러니까 A4는 ED라고 볼 수 있고, 그게 두 개니까 너는 4D라고 내가 볼 수 있겠지. A5는 A2에다가 왜 A를 가지고 하냐? A 값을 내가 아니까 그러는 거야. 아는 값이니까. A에다가 3D 하면 되는 거야. 얘는 0이잖아. 그치? 그러면 3D인데 3개가 있으니까 너는 9D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니네를 다 더한 거는 14D가 14니까 D가 1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야. 자, 이건 보세요.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네 번째 항이 2고 10번째 항이 마십일 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는 몇 번째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 대략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말이잖아. x가 4일 때는 2였는데 x가 10일 때는 마3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언젠가에 이렇게 음수로 뭐하는? 뭐 내리꽂히는 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누구냐? 이런 얘기라고. 알겠죠? AN을 구하면 너무 나는 편하겠어. AN을 구하면. 근데 AN을 구하려면 누굴 알아야 돼? DN이니까 D를 알아야 돼. D는 여기서 얘를 빼면 6D가 될 것이고요. 빼면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아 너는 마이너스 2N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고 나면은 네 번째 여기다가 4를 집어넣는 게 2니까 네가 더하기 10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얘가 처음으로 음수니까 아 네가 음수가 되는 거 나는 궁금해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n 값이 누구보다 커야 돼? 5보다 커야 되니까 아 여섯 번째 n이 6이 됐을 때 양수가 되겠군요. 이렇게 나는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 두 개를 가지고 누구를 구한 거야? D를 구한 거야. 그리고 둘 중에 어느 누구 편한 애를 가지고 나머지 꼬리 상수항 마무리 지은 거지. 자, 2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631번. 자,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이렇대. 이거 보자마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좀 헷갈리면 얘들아, 여기다가 이렇게 했더니 얘가 됐다 헷갈리면 그냥 얘를 넘기면은 A3 빼기 A1 이렇게 되겠죠? 네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ED가 마10이다 이런 얘기야. 항상 D는 무조건 구해야 돼. 그리고 D를 구한 다음에 내가 편의상 일반항을 구하고 싶으면 구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뭐 D만 가지고 뭐 해결도 되고 D는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D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5가 되는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AN이 음수가 되는 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니까 일반항을 내가 구할 수밖에 없겠지. 그쵸? 일반항을 구해야 되니까 아 D는 내가 구했으니까 어떤 항 하나의 값이 항 누구의 값이 얼마라는 거 내가 알아야 돼. 이걸 가지고 꼬랑지를 내가 뭐하니까 완성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AN이라는 게 마이너스 5N 더하기 네모라고 한번 해보고 얘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3이 됐다 지금 이 얘기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A만 한번 계산해보면 여기는 A가 몇 개 있지? 2개. 여기는 A가 몇 개 있지? 3개. A 따로 보고 D 따로 보면 되니까 그냥 우리가 한 번에 그냥 그러면은 아 너는 마이너스 A 요렇게 되겠지.
알아들으시죠? 그 다음에 너는 D가 몇 개야? 두 개인데? 두 개죠. 항상 얘보다 하나 작아야 되니까. 두 개인데 두 개니까 너는 D가 4개 있어. 너는 D가 4개인데 3개니까는 마이너스 12개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8D인데 D가 이거잖아. 여기다가 마오 대입하니까 플러스 뭐가 됩니까? 42, 3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알아듣겠어? 그럼 왔다 갔다 하니까 A는 보통 A1을 A라고 해요. A가 37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러면 A가 37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37이 나와야 되니까 너는 42가 되겠군요.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럼 네가 음수가 됐으면 좋겠는 거니까 n이라는 친구는 5분의 4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n은 뭐가 된다? 9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거 계산할 때 선생님처럼 여러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설지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 2배 a 더하기 2d 빼기 3배 a 더하기 4d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 정도 우리 암산 가능하잖아. 그쵸? A 몇 개인지 D 몇 개인지만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보니까 얘들아 2에서 35 사이에 10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등차 수열이 됐다. 등차 수열이 됐다라는 거는 모두 다의 간격이 뭐하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라고. 알겠지? 공차와 6번째를 구하래. 그러면 얘들아 봐봐. 편의상 잘 보세요. 편의상 얘가 A 첫 번째, 얘가 A 10번째면 얘가 X 0번째라고 그냥 보자. 편의상 원래 0번째 항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계산의 편의상 그냥. 그러면 얘는 X 몇 번째라고 보면 돼? 11번째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X 11번째에서 A 0번째를 빼면 11개의 D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게 바로 33이니까 D는 3이구나 라는 거 내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X 6번째라는 거는 X 0번째에다가 6개의 D를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X 0번째는 2입니다. D 3개니까 18 해가지고요. 20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봅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려고 한다. 이거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여기 잘 봐봐. 재밌는 거 나온다. 이제 눈 크게 뜨고. 자, 얘들아. x1 더하기 x5는 x2 더하기 x4 같다. 이거 이해돼? 안 돼? 갑자기 x가 왜 나와? a1 더하기 a6은 a2 더하기 a5 이거 이해돼? 안 돼? 그냥 이렇게 봐. 이 11을 넘버 2개 더하면 얼마야? 7이지.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야? 그럼 똑같아. 왜 그러냐면 여기든 여기든 어차피 A는 2개야. 그쵸? 그리고 D는 얘보다 하나 작고 얘보다 하나 작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5D가 되겠지. 여기도 2A가 되고 D 하나 D 4개니까 5D가 되겠지. 근데 이걸 떠나서 생각해봐. 얘가 2개고 얘가 2개면 어쨌든 A 2개, A 2개. 그래 안 그래? 맞죠? 그 다음에 너 하나 빼고 너 하나 빼고 너 하나 빼고 너 하나 빼고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번호 2개 더한 게 똑같다면 똑같은 2개 더한 것도 2개 빼고 더한 거 2개 빼는 거니까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맞니? 아니 이거 2개 더하는 거에서 2개 빼는 거 아니야. D의 개수가. 여기 하나 빼고 여기 하나 빼는 거랑 2개 더해서 2개 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이 시그널 넘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알겠어? 그러면 A3하고 X3하고 X6이잖아. 그렇지? 얘는 편의상 X0번이라고. 얘는 편의상 X 몇 번이야? 9번이라고. 그러면 이거 2개 더한 거나 이거 2개 더한 거나 뭐 해야 돼? 같아야 돼요. 그래서 답이 2예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죠. 원래는
빼니까 9D가 나오지, 그치? 9D가 얼마가 되니? 12가 됩니까? 그래서 D는 뭐, 좀 지랄같이 나오긴 하네요.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그렇게 해서 A3 구하고 A6 구해서 더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풀 모의고사성 고난이도 문제들을 보면은 이러한 성질들을 활용하는 게 일단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지수로 나오면서 더 복잡한 수준의 이제 문제가 더 나오는 것이고. 알겠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여러분 느낌은 이거 가지면 좋겠어. 간격 똑같아. 밑에 붙어 있는 시그널 넘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만 그냥 느낌 가지고 가도 괜찮아. 알겠지? 응. 자, 여기 봅시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0이래. 이것도 얘들아 봐봐. 등차 수열이 얘들아 이렇게 맨 앞에 거 뭐 선생님 표현 A1, A2 이렇게 해볼게. 이거 세 개 합이 10이란 얘기잖아. 그치? 이 얘기는 뭐냐면 얘가 3이란 얘기야. 4. 미안하다. 얘가 4란 얘기야. 왜?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에 뭐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잖아. 그럼 가운데가 항상 3분의 1 딱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셋 중에 평균 3분의 1 알아듣겠어요? 등차 수열 세 수의 합이 10이다 그러면은 너 있고 너 있다고 한다면 나는 4 할래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나머지 두 개 곱하기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 12가 되면 되겠지. 그럼 10이라는 거는 여기 1, 12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2, 6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3, 4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런데 뭐를 이룬다고 얘들아? 등차수를 이룬다고. 그럼 당연히 여기 2하고 6이 들어가야 적절하게 등차수열이 간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뭐 이렇게 푸는 게 정석대로 푸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게 그냥 계산적인 계산보다 선생님이 약간 풀이 속에서 말해주는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더 가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수열은 특히. 알겠지?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세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단다 얘들아.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6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네가 3분의 1 2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의 한 근이 x 이퀄 2라는 거야. 그러면 뭐 대입하면 k가 바로 나오지 뭐.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을 구하시오. 네 수의 합은 26이래. 그러면 여기 무언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당연히 얘네 둘이의 합도 13, 얘네 둘이의 합도 13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가운데 두 수의 곱은 이거 두 개의 곱은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곱 이거 두 개의 곱보다 얘가 18만큼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맞죠? 무언가 특징적인 4개 중에 하나의 특징을 딱 잡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잡아서 해도 되지만 여기 4개가 지금 다 내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을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좀 계산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얘는 생각을 해봐 얘들아. 여기를 봐봐. 우리가 이제 식 3개를 나열할 때하고 식 4개를 나열할 때가 있거든. 3개를 나열할 때는 가운데 거를 A라고 잡고 양쪽을 나 D 더했어 나 D 뺐어 이렇게 우리가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3개를 더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없어지니까 D가 없어지면서 이 가운데 값을 내가 바로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방법이 아니어도 가운데 거는 전체 어쨌든 얼마니까 3분의 1이니까 그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였어. 그래서 어쨌든 3개를 내가 나열해서 식으로 세울 때는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를 가지고 식을 세웁니다. 그런데 4개 가지고 세울 때는 얘를 a 잡으면 얘는 그 뭐 a 플러스 d 얘기 a 더하기 2d, a 빼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식 세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나는 더하기를 통해서 d가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얘는 없어지지 않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그냥 얘를 갖다가 a 빼기 d하고 너를 a 더하기 d로 놔버리는 거야. 내 목적은 d를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a 더하기 2d라고 놓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여기 간격이 d 몇 개야? d 2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a 더하기 뭘로 놔야 돼? 3d. 얘는 a 빼기 뭐? 3d 이렇게 놔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놔야 간격이 2개씩. 등차 수열은 무조건 간격이 중요해. 간격이 똑같은 게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나는 그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얘네를 모두 다 더하면 4d가 어쨌든 26이 됩니다. 내수의 합이 26이니까. 그러면 d라는 거는 2분의 어쨌든 뭐 13이 된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어. 아니 4a니까 a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미지수가 a하고 d니까 a, d 뭐 2개만씩 만들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가운데 거 2개, 얘네 2개를 곱한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은 이렇게 되겠지. 가운데 두 수의 곱은 이거보다 18만큼이 크다. 그러니까는 얘네 곱한 거, 얘네 곱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9d 제곱 더하기 18 요렇게 가주셔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a 제곱은 없어질 것이고 뭐면은 자 8d 제곱이라는 게 18이니까 이거 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계산이? 가운데 두 수의 곱은 큰 거의 곱보다 18만큼 크다. 얘가 크니까 더하기 18 맞고 넘어가면은 어쩔 수 없네. 자, 약분해 봅시다. d제곱이 뭐가 됩니까? 4분의 9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물어봤구나.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을 구하라 그랬네. 그러면 얘는 뭐 구하라는 거야? 이 말은 a 제곱 마이너스 9d 제곱이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네 결국에는. 맞죠?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 그러면 a가 이거니까 a 제곱은 4분의 13제곱이니까 169가 됩니까? 이렇게 되고 빼기 자 d제곱이 이거니까 4분의 9, 9, 81 요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은 4분의 얼마니? 88 요렇게 되네요. 그래서 22가 정답이 될 수가 있겠다. x에 대한 다항식 이것을 이렇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이렇게 나누어 떨어질 때 a 더하기 b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냥 문제를 내기 위한 약간 문제의 어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나오더라도 맨 앞장 정도에 나오는 수준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한번 해보시면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것이고요. 1 집어넣으니까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것이고 2 집어넣으니까 4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다. 맞죠?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그러면 그 얘기는 니네 둘이를 더한 거는 나의 몇 배가 된다는 얘기야? 2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2배. 2 더하기 2a 더하기 2b라는 친구는 2개 더하는 거니까 5. a는 하나 남고요. b는 2개 남네요. 2b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됐죠? 그럼 여기서 뭐 2b, 2b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넘어가면 a는 3. 그래서 a는 3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뭐 이거 나누어 떨어진다 하겠으니까는 뭐 b값 구할 수 있겠죠. 그냥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마무리해 보세요.
자, 640번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요. 이 방정식의 세 근이 크기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뭐 고1 때 이런 거 3차 방정식 충분히 많이 만나봤고요. 인수 하나 찾아야 되겠지 얘들아. 인수 어떻게 찾아? 어떻게 해서 내가 이 a 값을 없앨 수 있지? 고민해 보면 되겠지. 그러면 1 집어넣어가지고는 해결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서 한 개 없애주고 여기서 두 개 없애주니까 a 세 개가 모두 다 없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근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해볼게요.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빼기 3 3a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1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a 빼기 3이고 a 더하기 3이고 3a 마이너스 3a에서 0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라고 x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x 플러스 3a 이퀄 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의 근이 두 근이 더해서 a 더하기 3이고 곱해서 3a니까 근이 3하고 a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마이너스 2라고, 자, 3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a는 당연히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쵸? 여기 들어간다고 한다면 얘네가 4칸 차이니까 아 나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들어간다면 니네 중간이니까 나는 1이 될 거야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들어간다면 4칸만큼 더 올 거니까 나는 7이 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세 개를 모두 다 더하시면 3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그냥 고1 과정하고 그냥 굳이 엮어서 만든 그런 문제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 6번 문제 절대값을 포함한 등차 수열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얘들아 이름이 달라요. 그쵸? 여러분 그냥 문제는 마풀 개념 익힘이지. 근데 빨간색은 마풀 뭐야? 수능 익힘이야. 무슨 말이냐? 수능에 요즘에 잘 나오는 걸 따로 뽑아서 이렇게 만든 거고 오늘 첫 시간에 했던 것도 마풀 수능 익힘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쪽보다는 수능 쪽에 많이 나오긴 하는 문제기는 해. 자,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빨간색들은. 여러분 출제자가 절대값을 씌웠다 얘들아. 출제자가 절대값을 씌울 때는 왜 씌웠을까? 물론 여러분을 속이려고 양수인데 절대값을 씌우는 케이스도 있기는 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왜 씌우죠? 음수인데 씌우는 경우들이 많겠지. 그치? 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얘들아 그냥 막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좀 관찰을 좀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거 봐봐 얘들아. 이거 보면 이거 알겠지? 아 3하고 5니까 너네 가운데 있는 A4가 이거의 절반인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맞나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야. 쌤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의 모양이라고 했어. 그치? 자, 봐. 네 번째가, 4일 때 3이래. 여기래. 여기는 무조건 지나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내려갈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뭐 당연하지. 그러면, 둘 중에 누구일까를 내가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누군지 봤더니, A4가 3, 얘는 3이잖아, 그러면. 그치? A4가 3인 거 내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A6이 얘가 3이야. 그렇게 된다라고, 아니, 얘가 3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인데 둘 다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는 수도 있지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없어요. 알겠지? 뭐 이런 거죠. 설날 때 실컷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잖아, 니네들은. 공부할 거잖아, 그치?
놀 수도 있지만 공부할 거잖아. 똑같아요. 절대값을 씌운 게 모두 다 양수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야? 음수야.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A6이 뭐가 됐을 때 얘들아? 음수가 됐을 때가 뭐라고? 적절하다고 보면 돼. 왜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생각을 해봐. 그러면 A4가 3인데 A6도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어떤 함수가 되냐? 이런 함수가 되는 거야. 이런 함수가. 그러면은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지? 0이 되는 상황이 되겠지. 이런 거 당연히 안 나온다고. 그럴 수도 있기는 해.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사 입장에서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케이스 있어 다 알려주는 게 맞아. 그치? 근데 문제 푸는 여러분은 당연히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으면 가장 확률이 높은 거부터 먼저 계산해보고 그게 아닐 때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세 개 다 하면 안 되잖아.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얘는 음수가 돼야 돼. 아, 너는 음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네가 음수면 내가 어떤 이제 계산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 얘기죠. 아, A4는 그냥 나오지만 너는 뭘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A6으로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런데 네가 3이라고 했으니까 A6은 마3이다 라는 거지. 자,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아, A4는 너 때문에 3이구나. 그러면 너 양수인데? 그러면 네가 음수겠네.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럼 A6은 마3이구나. 이렇게 읽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알아듣겠지? 그러면 니네 둘이는 네가 두 칸 커졌는데 6만큼 아니 얼마큼 작아졌지? 6만큼 작아졌지. 그럼 D는 뭐가 되는 거니? 마3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A2라는 거는 뭐냐면 A2는 오히려 여기서 D가 몇 개가? 두 개가 빠져야 되겠죠. 오히려. 아니면 A2는 A4에서 2, 2를 빼야 A2가 되는 거니까. A4는 3이고요. D가 마3이니까 마3이면 플러스 6이 되니까 너는 9가 답이 돼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조금 더 머리를 쓰면 이거는 뭐 문제에 따라서 이제 뭐 자꾸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뜻이야. 선생님 지금 여기서 이제 D를 구했어. D를 구하면은 뭐 네가 뭘 물어보든 우리는 무조건 뭐 할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를 조금만 내가 더 체크해 보면 얘네 몇 칸? 두 칸. 얘네 몇 칸? 두 칸. 그럼 당연히 이 간격만큼 얘는 더 커지면 되겠지. 그러면 6 커졌네? 너는 9겠네 이렇게. 굳이 D를 구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체킹하는 만큼 더 빠르게 편하게 풀 수 있는 게 수열이야. 수열은 다른 단어와 달라요. 그러니까 1단어, 2단어는 물론 이것도 뭐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되지만 약간의 수열은 누가 잘하냐면 약간 이게 잔기술 좋은 애들 있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감 좋은 친구들이 수열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는 해요. 자, 643번 마지막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이 있습니다. 이렇대. A5하고 얘들아 A13하고 똑같아. 자, A14가 10이야. A21이 누구냐? 이런 얘기거든. 알겠지?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얘들아? 네가 음수면, 네가 만약에 양수면 이런 케이스들은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일 수는 없어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값을 씌울 때 두 개가 같아질 수 있는 거지. 맞지? 자, 네가 음수고 네가 양수라고 하면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볼 수 있지. 네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뭐가 A5가 A13하고 똑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넘어오면 A5 더하기 A13이 0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니네가 두 개 더하니까 얼마야? 18이야. 그러면 A9가 두 개 있다 이런 뜻이거든. 두 개 더하면 18. A9가 두 개. A9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4만큼 앞에 있는 게 A5, 4만큼 뒤에 있는 게 A13이니까 약간 평균, 간격 이런 거를 잘 체크해보면 등차 수열이 편해. 그러면 얘는 어차피 0이니까 그러면 A9가 0이구나 이 얘기지. 그럼 A9가 0이고 A14가 10이야. 그러면은 5칸 차이가 10. 5칸 차이가 10. 그쵸? 그러면은 D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D가 2니까 21은 7칸 차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14를 더해주니까 24가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이럴 수는 있을까 없을까 얘들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 1차 함수야. 그런데 A5가 양수였다가 A13이 음수였다가 A14가 다시 양수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매칭시켜서 생각을 해 보시면은 바로바로 알 수가 있어 사실은.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조화수열하고 조화중앙 나오는데 조화수열 조화중앙은 여러분 산술기하 이렇게 다 책자 바빠. 산술기하 할 때 여러분 산술평균이 있었죠. 기하평균이 있었고 그게 산술기하지. 그 다음에 조화평균이라는 게 있었어. 그때도 조화수열이라는 게, 조화수열은 등차수열은 그냥 똑같은 간격이잖아. 그치? 조화수열은 역수였을 때 같은 간격이 나는 수열이 조화수열이야. 뭔 소리냐?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그런 수열이 있으면 역수 취하면 뭐가 돼? 등차 수열이 되지? 그게 이제 조화 수열이야. 근데 이거는 교과서 밖의 내용이야. 그래서 안 배워 우리가. 넘어갈게요. 아예 언급도 안 합니다. 1절. 얘는 이제 한번 니네한테 알려주려고 한 거고 이거는 뭐 조화 수열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등차 수열의 이제 일반화 가장 기본적인 내용 배웠고 이걸 토대로 해서 등차 수열의 합부터 이제 굉장히 재밌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하시고 금요일에 만나도록 합시다.